네, 지금부터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의 가격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은 그 시장에서의 균형에 의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제가 거시경제 시간이나 경제원론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과목들을 다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내용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자율은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의 가격이니까 그때의 가격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 그러면 자금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자금시장이라는 것은 돈 빌려주는 사람, 이 자금시장에 가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돈 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균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거기 가면 그게 이제 물건 파는 시장이죠. 그지? 그럼 그때 가면 누가 있습니까? 거기 시장에 가면 물건 사는 사람과 물건 파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게 물건 사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이야기하고 물건 파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게 보통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장 균형이라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곳에서의 가격을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그러고 그때의 가격을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장 균형 가격 혹은 시장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 자금 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금 시장에 가면 일단 시장에 가면 누가 있냐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과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 자금 시장에서는 물건이라는 건 자금인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돈 빌려주는 사람. 그지?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수요자입니다. 공급자입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 그다음에 돈 빌리는 사람.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겠죠. 그지? 빌리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자를 대표하는 게 돈 빌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게 수요고 돈 빌려주는 사람을 대표하는 게 공급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금시장에서는 누가 돈을 빌려줄까?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가게가 돈을 많이 빌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에 취직하면 월급 받으면 이제 그 중에서 월급 받은 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하는 데 쓰기도 하고 교통비든 그런데 여러분들 여가하는 데 쓰고 남는 돈으로 이제 저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저축하는 돈을 만약에 은행에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했다는 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니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 이제 가게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돈은 누가 빌리느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 가게 열려고 한다 그러면 치킨 가게 열려면 치킨 하는 장소도 필요하겠고 가게도 필요하고 그지? 그 다음에 치킨 만드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다 해야 됩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혹은 빌리더라도 돈 주고 빌려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돈을 빌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치킨 가게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돈 가지고 치킨 가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치킨 가게 안 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겠죠. 이런 의미에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치킨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서 치킨 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는 비용도 있고 그만큼 이자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기회비용인데 내가 그 돈 가지고 은행에 예금했으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내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되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이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수요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공급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금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금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쪽에는 중앙은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 자금시장에 존재하는데 이 중앙은행이 자금시장에 들어가서 일종의 자금 공급이나 그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수업을 들으면 거시경제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는데 기본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 통화정책을 하는 건데 통화정책의 의미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화폐를 공급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 자금 시장에서 이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이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금 시장에 가면은 누가 있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 공급자, 돈을 빌리는 사람, 수요자, 그리고 중앙은행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그리고 돈 빌리는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 빌려주고 빌리는 가격이 뭐냐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이자율이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이 자금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느냐 보시면 통상적으로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좀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좀 실질 이자율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일종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금량입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래프인데 요거 좀 이해를 해보면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 언론이나 거시경제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부분 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기에 있는 요 수직축에 있는 게 돈 빌려주고 빌리는 가격입니다. 그치? 근데 그 가격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실질 이자율로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왜 가격이 실질 이자율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왜 가격이 실질 이자율이냐 그러면 아니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고 빌리면 보면 전부 다 명목 이자율을 받는데 왜 여기는 이 가격이 실질 이자율로 되어 있지? 그리고 앞에서 이미 실질 이자율이 뭔지 명목 이자율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경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경제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명목 이자율이 중요합니까? 실질 이자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돈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제일 중요하죠. 명목 이자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이 지금 은행에 와서 봤더니 10%입니다. 오케이. 근데 물가 상승률이 10%입니다.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엄청 많이 빌려야 되겠죠. 왜? 사실은 내가 그 돈의 어떤 쓰임새를 보면 구매력으로 보면 실질 이자율은 0%이기 때문에 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뭐 공짜네. 그럼 돈 빌려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아니 저기 뭐지? 명목 이자는 10%지만 물가가 계속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되면 내가 물건 살려고 그럴 때 보면 그 돈 빌려준 거 받아가지고 물건 살려고 그러면 물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남는 게 없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빌릴 때 고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마음속에서 고려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실질 이자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모형에서는 그 돈 빌려주고 빌리는 가격을 실질 이자율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요 시장에서 요 모형에서의 돈 빌려주고 빌리는 가격은 실질 이자율이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빌리는 양, 수요량, 공급량 혹은 균형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펀드가 여기서 수평축이. 자 이제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뭐를 보여주냐 그러면 둘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즉 뭐냐면 돈 빌리고 빌려주는 가격, 실질 이자율과 이 돈 빌리는 양,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관계가, 둘 사이 관계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둘의 관계가 네거티브라는 거죠. 이 둘의 관계가 네거티브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돈 빌려주는 가격이 실질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 빌려주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많이 빌리겠습니까? 적게 빌리겠습니까? 돈 빌려주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돈 빌리는 가격은, 돈 빌리는 양은, 수요량, 빌리려고 하는 수요량은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여기 뭐 RR1 제로라고 그러고 RR1이라고 그러면 이자율이 더 높죠, 그죠? 그러면 돈 빌리는 양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금량을 뭐 Q 제로라고 그러고 위에 Q1이라고 할까요? 원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제 Q 제로라고 하면 당연히
자금 빌리려는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보여주는 거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컨텍스트에서 보면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양과 자금을 빌리는 가격,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는 네거티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수요 곡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공급 곡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곡선을 반대로 하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지티브겠죠.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돈 빌려주는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거고, 이 둘 사이에, 즉 가격과 즉 실질 이자율과 공급량 사이, 자금의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파지티브 관계가 있다. 그 기울기가 이제 파지티브인 거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이제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이 만나면서 균형이니까 요 상태에서는 요 상태의 가격을 균형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고, 이때 균형량이라고 부르겠죠. 균형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과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 모두가 다 행복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만족한 상태죠. 왜냐하면 이 균형 가격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양을 다 빌려줬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돈을 다 빌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거죠. 이런 걸 통상적으로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시장이 지금 이제 효율적인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 자금시장 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이 균형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무슨 이유로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니까 갑자기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안 맞지만 지금 상황으로 장사가 안 되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따진다면 오히려 이제 이거보다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무슨 이유로 기업이 장사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사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TV나 같은 데 보면 노래방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노래방 지금 접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방 접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 수요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 곡선이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시프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프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원래 균형 이자율에서 새로운 수요량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요 균형 이자율에서 공급량은 현재 공급 곡선 안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요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Q0, 이게 Q1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느 게 더 큽니까? Q1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지금 큰 상태죠, 그죠? 큰 상태니까 결국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좀 이거 경우는 반대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겠죠. 그런 식으로 이 시장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제 이 균형 이자율,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모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살펴볼 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